지역의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병원의 특성상 3교대 근무로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루어지는데 수당 지급이나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요양병원입니다. 매달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경영 문제로 90여 명의 임금이 체불됐습니다. 체불 금액은 지난 8월과 9월에만 5억 원이 넘었는데 뒤늦게 청산했습니다. 또 다른 요양병원은 직원들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70여 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부산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지역 요양병원과 중소병원 등 109곳에서 700여 건의 불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누적 체불 금액은 현재까지 15억 원이 넘었습니다. 판매가 많이 빠져가지고 경영상의 이유로 병원 폐업하게 돼가지고 그걸 아직 받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의 특성상 3교대 근무와 휴일 근무가 많지만 노무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적어두지 않았고 임금과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 근로자의 피해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58건에서 지난해 83건으로 급증했고 중소병원 피해 신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현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계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적발된 병원에 시정 지시를 내렸으며 시정되지 않는 곳은 사법 처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황령산 봉수전망대 조성이 부산시의 최종 승인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여 방식을 놓고 기초지자체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 황령산입니다. 지난 2021년 산 정상에 케이블카를 연결한 봉수전망대를 만드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상에 높이 130m 전망대가 설치되면 해발 511m에서 부산 전역을 조망할 수 있어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됩니다. 황령산 전망대 조성 사업은 최종 승인 단계인 부산시의 실시 계획 인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 심의에서 결정된 민간 사업자 공공기여에 대해 부산 진구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 민간 투자로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전혀 투자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마쳤고요. 그 외에 진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 공공기여 방식의 여러 가지 사업을 협의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제안된 공공기여 방식은 생태숲 조성과 도로 정비, 공원 활성화 등 9개 항목으로 24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공공기여 세부안들의 예산을 둘러싼 구청과 민간 사업자의 의견차가 큰 게 걸림돌입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도 전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아직 현재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진짜 뭘 필요한지도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돼야 될 것. 지역 상공계도 황령산 전망대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업 지연을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물동량 세계 7위의 부산항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의 신임 사장 선임이 2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의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엔 낙하산 인사가 아닌 지역을 잘 아는 제대로 된 항만 전문가가 선임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연간 컨테이너 2,200만 개를 처리하는 세계 물동량 7위 부산항을 관리하는 부산항만공사. 하루 처리하는 컨테이너만 6만 개 이상으로 한 줄로 세워도 부산과 서울을 이을 수 있습니다. 부산항의 개발과 관리 운영, 항만 재개발까지 이렇게 중요한 부산항만공사의 신임 사장 임명이 2달째 미뤄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임 사장 대상자 3명을 놓고 인사 검증을 펼쳤지만 끝내 무산된 겁니다. 결국 지난 9월 말 임기를 마친 기존 사장이 2달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재직 기념 앨범도 제작 다 해놓고
다 했는데 2달이나 다 계신다. 이미 2차례 실패한 북항마리나 상업시설 운영자 선정부터 북항 랜드마크 부지 개발까지 풀어야 할 현안이 쌓여 있지만 이미 임기를 마친 사장이 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네, 항만 개발과 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일회성의 사업이 아니고 2년, 3년, 10년까지도 내다보는 큰 텀 자체를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사장이 추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공모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거치면 실제 임명은 해를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직원들도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어 부산항 행정마비 우려까지 나옵니다. 또 항만공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항만공사 사장이 임명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인 출신의 낙하산 인사를 놓고 저울질하다 결국 임명만 늦어지면서 경영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을 잘 아는 제대로 된 항만 전문가 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경남 통영시 한산면의 한 해상 양식장에서 작업하던 60대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양식장 관리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A씨를 구조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당초 일부는 민간, 일부는 국유지였다가 지난 2000년대 초 해운대구로 소유가 넘어온 곳입니다. 해운대구는 폐기물이 묻히게 된 경위를 추적하고 있지만 원인 규명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예상치 못한 폐기물로 공사는 100일 넘게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4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구름 인파가 몰린 어제에 이어 폐막일인 오늘도 지스타가 열린 백스코에는 국내외 게임 팬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으며 주최 측은 지난해 19만 7천 명을 넘어 21만 5천 명이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스타와 부산시는 안전관리 인력을 기존 2배 이상인 하루 평균 500명을 투입해 행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